알게 모르게 봄이 어느덧 옆에 왔네요. 3월 마지막 주 포커스잇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스펙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작년부터 국제표준과 헷갈릴 수 있는 자체 규격을 만들어 숫자 부풀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디지털 TV가 과열 경쟁 끝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과장된 스펙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회사의 최신 디지털 TV 상세 스펙을 보면 CMR 혹은 MCI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헤르츠라는 단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보는 헤르츠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르츠는 TV에서 화면 재생 빈도를 의미합니다. 방송국이 송출하는 TV 화면은 60Hz입니다. 즉, 1초에 60장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빠른 스포츠나 게임 화면 등에서는 다음 화면이 나온 후에도 이전 화면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잔상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TV 제조사들은 자체 기술을 통해 그보다 2배, 4배가량 화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정상적으로 송출된 영상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잔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헤르츠란 단위가 제조사 간 기술 경쟁으로 불거지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720, 960, 1200Hz를 만들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G든 삼성이든 자사에서 나오는 헤르츠 수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MCI 1200Hz입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회사나 그런 데서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의 자사에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외국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삼성전자 TV 제품의 경우에는 240Hz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세 스펙에 CMR이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거기에는 헤르츠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LG전자의 MCI라는 것은 아예 설명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그런 표기에 대한 그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헬스 쓰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패널 속도가 헬스 나타나잖아요. 네. 240Hz, 480Hz 나타나는데 요런 스피드하고 좀 헷갈린 신경을 있어서 아마 헬스는 내가 표시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결국 CMR과 MCI는 자체 기술을 의미할 뿐 실제 패널은 대부분 240Hz입니다. 두 회사의 제품 정보에 버젓이 표기된 CMR과 MCI.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잇 이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빙 둘러앉아 고구마도 구워 먹고 참 낭만적이죠? 이제 날이 풀리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름 있다 하는 캠핑용품 가격들을 보면 그런 낭만이 확 깨질 수도 있습니다. 초캠 한만혁 PD입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의 주 5일 수업까지 시행되면서 캠핑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의 높은 가격 정책 탓에 캠핑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저것 살 것도 많고 제품 가격도 비쌉니다. 실제로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텐트의 경우 300만 원에 육박하는 외산 제품도 있는데요. 이들 제품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비, 그 다음에 AS비, 브랜드 밸류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 원자재 값이라든가 그런 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외국이랑 비슷하게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입사들이 과도한 마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병행 수입품이 들어오면 다시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병행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통관비라든지 국내 AS 비용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 가격이 지금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내 제조사의 경우 외산 제품처럼 높은 가격을 책정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캠핑을 시작하실 때는 이 캠핑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하는 방문모드를 통해서 캠핑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캠핑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그 업체에서 하는 그런 무료 체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체험을 해 보시고 내가 이제 캠핑을 한번 해 보겠다 생각이 확실하게 드시면은 그때는 내가 1년에 5회 미만 정도 하실 경우에는 대여를 통해서 캠핑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6회 이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캠핑을 갈 계획이다. 그럴 때는 장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모든 장비를 다 한꺼번에 구매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사계절 캠핑을 할 건지 아니면은 봄, 여름, 가을만 할 건지 정하시고요.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다 갈 건지 아니면 부부만 할 건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장비 구매하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장비를 구매할 때는 텐트, 타프, 테이블, 의자, 화로 등 같은 가장 꼭 필요한 장비를 먼저 구매하시고 나머지 기타 액세서리들은 캠핑을 진행하면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품의 높은 가격 정책은 커다란 짐으로 느껴집니다. 자연을 벗삼아 휴식을 취하는 것인 만큼 무조건 고가의 장비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실속 있게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아무래도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좀 봄을 타나 봅니다. 졸려요. 그런데 자동차도 봄을 탄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영문일까요? 베테랑 운전자 김여사 아닙니다. 바로 황희영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겨우내 내렸던 눈과 매서운 추위는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도 지치게 합니다. 그만큼 봄철 차량 관리는 자동차 수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봄철 차량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차입니다. 차체에 묻은 염화칼슘을 씻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고 도로가 어는 것을 막아주지만 차체 부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손세차장이나 셀프 세차장에서 고압호스로 차량 밑부분과 바퀴 주변을 꼼꼼하게 씻어냅니다. 세차 후에는 광택이나 코팅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봄철 날씨로부터 외부 도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합니다. 겨울엔 급격한 온도 변화 탓에 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감안해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브레이크나 파워 스티어링, 그리고 자동 변속기 오일도 함께 점검해주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쓰지 않았던 에어컨도 체크합니다. 찬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에어컨 벨트를 교환하고 에어컨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합니다. 특히 봄엔 황사가 시작되므로 반드시 에어컨 필터를 체크하고 교체해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사용했던 스노우 타이어는 반드시 일반 타이어로 바꿔줍니다. 물론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예비 타이어도 점검해야 합니다. 스노우 체인이나 겨울용 장비는 트렁크에 두지 말고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봄나들이 때 차가 멈추는 황당한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차도 사람처럼 관리하기 나름이니까요. 미디어잇 황희영입니다. 저도 봄을 맞아 차량 관리 좀 해야겠네요. 3월의 마지막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애플의 뉴 아이패드가 지난 29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 인증을 마쳐 4월 중으로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가 출시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6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1위 국가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방통위가 오는 4월 중으로 3G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혀 4G LTE 가입자 유치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이통 3사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5일 수업 등의 영향으로 가족 단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웃도어 업계가 어린이용 기능성 의류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외국 브랜드 유모차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외국에 비해 국내 판매 가격이 많게는 2배 이상 비싼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속도와 품질 경쟁에 이어 지금은 망 구축 경쟁이 한창인데요. 오는 4월 망 구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 통사들이 본격적인 LTE 요금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몰에서 저가 TV 바람이 불면서 냉장고나 세탁기 등 혼수용 백색 가전도 중저가 제품을 찾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은 지금보다 주차면이 20cm 넓어져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코리아는 DSLT 카메라를 공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반투명 미러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161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와 풀 HD 동영상 촬영, 초당 12장의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3인치 LCD 화면과 해상도 손실 없이 2배까지 줌이 가능한 이미지 줌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가 5년 이상 개발한 28나노미터 공정의 케플러 아키텍처가 들어간 제품으로 데스크톱용과 울트라북용을 출시합니다. GTX 580에 비해 3배 늘어난 쿠다 코어와 2GB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소비 전력은 GTX 580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또한 GPU 부스트 기능을 적용해 시스템 로딩 상황에 따라 클럭을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에이서는 노트북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AMD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라데온 듀얼 그래픽 카드로 멀티태스킹을 강화했습니다. 750GB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달았으며 판매 가격은 59만 원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4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